프레시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하루 독해 데이4의 1번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위대한 작곡가는 당대에는 이해받지 못할 수 있지만 그 독창성과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가 결국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너는 again and again 반복해서 듣는다, 여러 번 듣는다, 데리아를 접속사입니다. 자, some of the greatest composers. 자, 위대한 작곡가들 중에 일부가 were misunderstood. 인정받지 못한다. 언제? In their one day. 자, in 언제? their one day 그들의 시대. 즉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너는 계속해서 듣는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예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분들입니다. 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던 건 아니야. 부분 부정이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자, 뭐를? composition. 자, 그 작곡. 누구의 작곡? 베토벤, 람스, 스트라빈스키, in their day. 자, 그들이 살아있던 그 시절에 모두가 그들의 음악을 이해했던 것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The reason for this. 자, 이러한 것의 이유는 자, 초창기에 lack,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의 부족? of sentence까지가 주어죠. 그러니까 이 초창기에 수용의 부족, 이런 어떤 그들 시대에 처음에 이걸 딱 들었을 때,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부족했던 이유가 이다. unfamiliarity. 자, 바로 낯설음, 그죠? 낯섦. 뭔데? 이거 뭐 이상한데? 이렇게. The musical forms, 음악적인 형태 혹은 생각인데 표현된 생각이죠. PP 분사입니다. 뭐 안에 그 음악적 형태 안에서 표현된 생각들이 were completely new, 완전히 새로웠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낯섦, 이렇게 새로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great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nd yet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확히 뭐 중에 하나이다. 원어 플러스 복수명사 뭐뭐 중에 하다. 이렇게 돼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 자, 만드는 자,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죠. 독자성. 자, effective composers. 그래서 이 유능한 작곡가들은요. 그들만의 아이디어를 가지는 거예요. 그들만의 생각을 가져요. 자, have you ever seen the 클래식 영화 아마데우스 본 적 있니? 자, 아마데우스에는 사실은 이 안토니오 살레리가 주인공이에요. 모차르트의 스승이었죠. 그래서 모차르트가 나옵니다. 이 작곡가 안토니오 살레리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야. 그런데 그는 묘사됩니다. 자, 이거 B 플러스 PP 수동이야. 묘사된다. B 플러스 PP. as 뭐로써 one of 뭐뭐 중에 하나 계속 나와죠. one of 플러스 복수 명사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유명하긴 하지만 위대하지 않은 작곡가들 중에 하나로 묘사됩니다. 자, 그는 또 같은 시대에 살았어. 모차르트와 같은 시대에 살았고 완전히 그에 의해서 즉 모차르트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빛을 발하지 못했다. 수동이에요. 이렇게. 그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림자로. 그런데 왜 그랬냐? 보면 이제 이 살라리는 사실 딱 보잖아. 이 나쁜 작곡가는 아니야. 사실 그는 되게 위대한 작곡가야. 위대한 작곡가. 되게 잘해. 하지만 그는 뭐가 아니었어? 원어 플러스 복수면서 계속 나오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하나는 아니야. 왠지 알아? 그의 작품들은 독창적이지가 않았어. 우리 지금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새롭고 독창적이어야지만 자기만의 생각을 가져야지만 위대한데 그는 wasn't original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됐다라는 거죠. What he wrote. 자, 그가 쓴 것은, 그가 작곡한 것은 단지 어떤 것이냐? 모든 다른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작곡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냥 트렌디했다라는 거죠. 독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작곡가로 우리가 칭송할 수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 what은 관계대명사 what 그리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설명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전통적인 엘리트형 유명세뿐 아니라 일상적 상호작용과 수치화된 관심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 유명세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while 많은 반면에 이 소셜 미디어의 관심이 잠재적으로 어떤 도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도구. 뭐 하는 도구예요?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명사 꾸며주죠. 뭐를? and 목적을 like 뭐와 같은 겁니까? 이 엘리트 셀럽들 엘리트 셀럽이라고 하면은 진짜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제니나 지수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엘리트 셀럽들과 같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서 잠재적으로 우리 소셜 미디어가 사용되는 반면에 몇몇의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은요 바래요. ordinary fame 그냥 평범한 유명세를. 그게 뭐로써? 사회적 목적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대단한 월드스타 같은 거 아니고 사회적인 목적 내에서 그냥 평범한 명성을 이렇게 누린다라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 가도 좋고 아니어도 자기는 땡큐라는 얘기죠. 뭐 not alike 다르지 않게 reality television star들 그러니까 진짜 배우들 월드스타들과 다르지 않게 이 소셜 미디어 셀러브리티들 셀럽들 또한 be often criticized 수동입니다. 종종 얘네들도 비난을 받는데요. for 뭐 때문에 비난을 받냐? for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고요. 이 동명사의 부정은 앞에 not이 옵니다. 이렇게 없다고 기술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자 associated는 분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 꾸며주죠. 능력과 재능, 뭐와 관련된 전통적인 엘리트 셀럽들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such as 배우 뭐 연기를 한다거나 야 노래를 잘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쟤네가 왜 인기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난은 이 비판은 강조하는 거야. The fact 이 사실을 강조하죠. 대디아라는 사실이고요. 이때 대신 동급에 대시됩니다. 어떤 사실을 강조하냐면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이 이제 이런 디지털 유명한 사람들이 페이스 직면하는 거예요. 진정한 장벽을 직면한다고 합니다. 장벽이 있어요. 자, 투가 전치사야. 그 뒤에 동명사 왔어요. 여기 또도 투도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면 자, crossing over 이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감. 넘어감에 있어서 장벽을 직면한대요. 뭐 어디로 넘어가? 뭐뭐로. 엘리트 셀러브리티, 엘리트 셀럽의 그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심한 장벽, 그렇죠? 심한 장벽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장벽을 직면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엘리트, 그러니까 월드스타같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광고하는 게 있다. 광고하는 게 뭐냐? 이 비판은 또한 그렇죠. 얘기하고 싶어. 이 반대, however 있으니까 이 주장과 반대되는 거야. 놓쳐. 이 포인트를 놓치고 있어. 니네 그렇게 비판하잖아. 너 어떤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지 알아? 그 포인트 설명할게. 라고 들어가면서 이때 대또 동급에 대시됩니다. 뭐냐? 이 현상이죠. 이 평범한 셀럽들의 어떤 이런 현상들은 야, 리컨스트럭트 재건하고 있다는 거야. 뭐를? 그렇죠. 이 명성의 의미를. 그러니까 새롭게 쓰고 있다는 거야. 우리 예전에 유명했던 그 유명하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과 현재 유명하다는 개념이 다르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트 셀럽들은요. 자, 상징화가 되죠. 바이 뭐에 의해서 은유 자 스타라는 은유 쟤는 우리 오늘의 스타 라이징 스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또 characteristics by 자 뭐에 의해서 특정화가 되냐면 신비로움과 그 다음에 어떤 계층적 거리 그러니까 저 사람들 우리랑 다른 시대 사람이야 뭐 다른 세계 사람이야 계층적으로 달라 이렇게 뭐 신격화하는 거죠 뭐 똑같은 사람인데 계층적 거리를 에 의해서 특정을 딱 주면서 스타, 밤하늘에 있는 저 멀리 떠 있는 저 스타로 은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은 또 뭐랑 관련되어 있냐? 자, 여기 문법적인 설명 잠깐 하면은 이제 symbolized 그다음에 associated 해서 수동적 의미를 계속합니다. 자, 이제 뭐냐면 천성적으로 이 어떤 자질과 재능과 계급을 갖고 태어났다. 그냥 아예 그냥 본투비 연예인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평범한 셀럽들은 그래서 끌어들이긴 해 관심을. 자, 뭘 통하여? 정규적이고
빈번한 상호작용. 이런 거 우리가 라방이라고 하나요? 라방 같은 거. 위도 누구와? 똑같이 그들의 다른 평범한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 주고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achieving이 동명사에 주어져. 이런 평범한 명성을 뭐로써? 이 소셜미디어 셀럽으로서 그냥 이렇게 얻는 것 또한 그것도 뭐와 같은 줄 알아? 뭐와 같은 거야. 링웰 잘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게임에서 잘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냥 게임처럼.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잘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되게 가볍게 퉁치는 거야. 왜냐면 in the sphere 이 영역에서 이 영역 즉 이 평범한 사람들이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 영역에서는 이 명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월드스타들의 그 명성이 아니라 nothing more or less 그냥 딱 단지 뭐뭐일 뿐이다 라는 얘기죠. 단지 뭐뭐야. 그냥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거야. 게임처럼. 어디에서? attention scale. 관심의 척도에서. 남들보다 관심을 더 많이 가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뭐냐? 이 소셜 미디어 어플. 뭐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어플이 뭐가 있을까? 인스타나, 그렇죠? 뭐 유튜브 같은 거. 유튜브. 유튜브. 이런 데에 어떤 빌트, 그렇죠? 이렇게 새겨진 이런데 이렇게 딱 놓여진 뭐 구독자 수, 팔로워 수, 좋아요 수, 클릭 수 그런 것들의 측정 기준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한 관심의 척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들의 명성은 그래서 그냥 뭐 대단하게 보지 말고 게임 같은 걸로 봐라. 그래서 굳이 그거를 엘리트 스타와 비교할 것도 없고 이런 이들도 이제 새롭게 유명한 셀럽들로 평범한 셀럽들로 어,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 그 정도까지만 알아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번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3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의 산소 용해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은 포함한다. 뭐를? 자, 풍부한 이제 이게 녹아진 산소니까 용존산소라고 합니다. 용존산소. 용존산소를 이제 풍부하게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또 용존산소를 또 설명해 줘야 되겠죠. 이 모든 바다 생물들이 숨을 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stay alive. 자,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숨을 쉬는 이제 목적도 숨 쉬다 그다음에 산소를 이렇게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어떤 풍부한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시 가주어예요. 그다음에 데디아가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자 이렇게 설립되어져 왔다. 현재 완료면서 수동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설립하고 근데 그게 수동이야. 그래 설립되어져 왔다. 현재 완료 수동. 뭐가 자, 물리학이라는 과에서 뭐가 데디아가 찬물이 담고 있어. 포함하고 있죠. 더 많은 용해산소를. 용존산소. 자, 땐 뭐보다? 물인데 따뜻한 물이 does 하는 것보다 이때 does는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대신 받아준 거예요. 홀즈 대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does를 홀즈라고 앞에 나왔으니까 does로 받으면 좀 더 세련돼 보이잖아.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하나의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면 이 차가운 이 극지역에서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생물체로 가득 차 있는 반면에 열대 지역의 바다는 푸르르고 깨끗하고 상대적으로 더 적은 개체수, 그죠? 갖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뭐에? 살아있는 생물체. 왜냐면 이제 온도가 따뜻하니까 용해산소가 별로 없잖아.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as 뭐뭐함에 따라 자 지구 온난화가 그죠? 상승함에 따라 올림에 따라 이 지구의 온난화가 뭐를 올려요? 결국에는 바닷물의 온도를 올리겠죠. 지구 더워지니까. 그렇게 함에 따라 자명하다. 데디아는 이 또 가주어 또 데디아가 진주어입니다. 가주어 준주어. 자명하다. 자명한 사실이다. 야, 누구나 봐도 다 알아. 뭐가?
이 용해 산소의 양이 감소할 거라는 거야. 자, 이것은 상당히 이제 뭐 걱정도 되고 잠재적으로는 되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 만약에 자, it is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허락되어진다면 뭐 하는 게 계속되는 게 그죠? 계속하는 게 허락되는 거야. 바로 뭐로 이 에코시스템의 위협의 수준까지 수준까지 계속된다면 계속되는 게 허락된다면 이런 현상이 그래서 주격과 여기 대명사 주어랑 이렇게 음, 대명사 주어랑 비동사 생략할 수 있어요. 접속사 요 분사 사이에 허락되어 준다면 이거는 잠재적으로 상당히 재앙이 되는 결과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have analyzed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데이터인데 어떤 데이터면 알려주는 데이터, 데디아를 알려주죠. 자, 뭐로 알려주냐? 이 용해산소의 양이 이 바다의 용해산소 양이 has been declining 현재 완료면서 진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야. For more than a half a century. 더 많이 자, 뭐보다 지난 반세기 이루어졌던 것보다 지금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대. 더 빠르 매우 급격하게 용해산소가 줄고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 그렇죠? 이 데이터가 뭘 보여주는 거냐? 데이터를 보여준다. 이 바다 산소의 농도가 has been falling 현재 완료 진행 계속해서 나오죠.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빨리, then 뭐보다 더 빨리, 자, corresponding 그에 상응하는 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맞추는, 거기에 걸맞는, 뭐에 걸맞아? 상승. 이 바다 온도, 이 물속의 온도에 상승하는 것에 어떤 그런 상응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산소의 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이게 되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falling oxygen levels 산소 농도의 감소는 이 물속에서 뭐였다? have 어떤 잠재성을 가지죠. 영향을 끼치는 잠재성을 가집니다. 누구에게? 이 서식지, 이 해양, 이 생물체들의 서식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이것이 has led 현재 완료입니다. 계속해서 이끌었다 무엇으로 더 빈번한 이런 무산소 사건, 산소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 무산소 사건이 바로 뭐야? 이렇게 꾸며줍니다. 무산소 사건은 주격 관계대명사죠. 죽이거나 쫓아내, displace는 장소에서 쫓아내는 거죠. 개체수를 물고기, 개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이 바다 생명체들의 개체수를 죽이거나 쫓겨나게 한 무산소 사건으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lead to 다시 한번 보시면 to 자동사 다음에 to가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설명도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4번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조직 내 부서와 구조의 차이는 서로 다른 관점과 문화 형성을 유발하며 이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무엇으로부터 조직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on of 플러스 복수명사 또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매력적인 예 중에 하나. 자, 뭐뭐 중에 하나. 예 중에 하나는 근데 뭐의 예냐? 어떻게 다른 조직들이 may contain 포함할 수 있는지 포함할지 모르는지 많은 다른 종류의 문화를 그죠? 자, 이런 어떤 다른 조직들이 어떤 다른 문화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가장 매력적인 예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이다? To recognize, 인지하는 것이다. 무엇을 인지하는 거야? 기능적인 어떤 operation, 조직이죠. 바로 뭐에? 다른 부서. 자, 바로 뭐해서 그 조직 안에 무슨 말이냐면 회사나 학교도 그렇고 다 뭐예요? 커다란 조직에는 이 오거니제이션에는 다 부서가 있습니다. 왜냐면 조직이 커지니까 부서별로 일을 분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 내에서 이 다른 부서 내에 기능적인 어떤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각 부서마다 하는 일이 다 다르구나. 그걸 아는 게 어떻게 그 많은 조직들이 어떻게 그런 다른 문화의 종류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예 중에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문장에서 뒤에서 뭘 볼 거냐면 그 조직마다 각 부서에 하는 일을 기능적으로 알아차리는 것, 그거가 중심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서와 각 부처는 뭐 이렇게 할게요. 디파먼트나 디비전이나 그죠? 각 부서와 각 과는 이렇게 할게요. 뭐 안에 조직 내에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그것은 필수 불가결하게 보게 될 거야. 뭐를? Any given situation, 주어진 상황이죠. From 뭐로부터 그들만의 선입견이 가득하고, 그죠? 마찬가지로 편견이 된 관점으로 보겠죠. 왜냐하면 내 부서의 어떤 스타일대로 다른 부서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bias, prejudice, perspective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그 각 부서와 그 멤버들, 그 부서와 멤버들, 뭐 영업부면 영업부, 기획부면 기획부, 이런 애들은요, we acquire, 획득할 거야. 가게 된다는 얘기죠. 터널 비전, 그렇죠. 그러니까 터널 비전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부서의 일을 못 봐. 편협된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거야? 허락하지 않는 거죠.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렇죠. 어떤 others see them. 다른 사람들은 이 부서를 보는데, 그들이 다른 것들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편협한 사고 방식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그 구조가, 이 조직의 바로 그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편협된 사고 때문에. 그래서 뭐뭐의 선택이냐, whether는 뭐뭐든지 아니든지라는 거죠. 그 구조가 기계적이던,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혹은 오가닉, 유기적,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간다는 거죠. 인지에 관한 선택, 내가 그렇게 어떻게 갈지에 대한 선택은 can have,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심오한, 그렇죠?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바로 뭐에? 갈등을 우리가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갈등을 다룰 때 이 그 조직 구조의 성향,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 이 조직 구조의 성향을 설명하겠죠. 첫 번째 이렇게 이런 기계적 구조, 그 다음에 유기적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계적 구조는 수직적 위계 관계를 갖고 있어. 수직적. 수직적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그다음에 얘네들은 수평적. 이렇게 두 개를 비교 분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직적이야. 그러니까 윗사람 아랫사람. 분명해. 근데 이제 그거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많은 규칙도 있고, 많은 절차, 그리고 많은 어떤 그 경영의 그 레벨이 있어. 과장, 부장, 팀장 뭐 이렇게 뭐와 관련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하는데 빨리빨리 못해요. 계속 컨펌 받고. 근데 이제 유기적 구조는 수평적 구조야. 본래. 그래가지고 그 구조 내에서 이제 관계부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덜, 덜 중심화되어 있어. 그리고 퍼져. 그죠? 어떤 전반에 걸쳐서 조직의 전반에 걸쳐서 퍼져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 구조 내에서 관점과 문화 형성을 이제 유발하는 것 자체가 이 구조 차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5번은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교육 기회의 확대를 가져왔지만 평가 방식과 교육의 질 측면에서는 효율성과 개인화 사이의 갈등을 만들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고등교육은 has grown, 성장해 왔다. 자, 자라왔다.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자, 엘리트 교육에서 대중 시스템으로 across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서 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유럽과 미국에서 이 증가된 비율이죠. 뭐에? 참여율. 근데 이 증가된 참여율, 그러니까 뭐예요? 고등교육을 참여하는 이 어떤 비율이 높아진 것이 발생했죠. 자, in the decades, 수십 년간. after, 뭐 한 다음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고등교육의 어떤 시스템화가 확장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0년과 2014년 사이에 이 고등교육의 참여율이 거의 2배가 되었어요. From A to B 또 나옵니다. A에서 B까지
19%에서 34%까지 전 세계에 걸쳐서 어머 뭐 사이에 인구의 멤버들 사이에 어디에 있는 전치사 그죠? school leaving age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학교를 이제 떠나는 나이죠. 20세 이후 그 범주예요. 바로 대략 만 나이니까 18세에서 23세, 20세에서 25세 그 나이에서 오히려 이 그 참여율 그죠? 그 참여율이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극적인 확장, 고등교육의 극적인 확장은 has been marked, 현재 완료 수준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 오면서 marked, 표시되어져 온 거죠. by, 뭐에 의해서? 자, 넓은 범주의 어떤 기관이죠. 근데 그 기관이 바로 뭐냐? 자, 더 높은 수준을 학습하고 그리고 더 다양한 어떤 학생들의 인구 집단들, 그죠? 이런 어떤 인구 집단들의 더 넓은 어떤 기관들에서 그러니까 학교의 종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눈에 띄게 고등교육의 확장을 우리가 이렇게 목격해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처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기관들이 도처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평생 교육기관 뭐 이러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 from A to B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엘리트 시스템에서 거대 고등교육의 시스템으로의 변화는 보세요. 자, associate with 동사입니다. 관련되어져 있다. 뭐랑 관련이야? 정치적 필요죠. 어떤 필요야? 정치적으로 필요합니다. To build 만드는 거예요. 전문화된 인력 뭐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꾼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숙련된 일꾼들. 뭐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경제가 도니까. 근데 그런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량 생산이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In theory, 자, 이론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이론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론상으로 그 확장, 고등교육의 확장은 이제 뭐 하는데 발달시키는데 숙련된 어떤 기술을 갖춘 인력, 그렇죠? 근데 그것이 should diminish, 감소시키게 된다는 거야. 감소시켜야 돼. 역할, 그죠? 시험의 역할을 어디에서 selection 선택과 뭐를 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을 이제 이렇게 선택하고 조종하는 데 있어서 이 시험의 역할은 노동에서는 어떻게 돼요? 노동하는 곳이니까 그게 사라지겠죠. initiating 시작하면서 분석 문문입니다. 접근을 시작하면서 어디로의 접근이에요? to 전치사예요. 자, 평가를 접근이죠. 근데 그 평가가 바로 무엇이냐? 가능하게 하는 거죠. 평생 동안 학습하는, 평생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그 평가로의 접근을 시작하면서. 근데 이제 그 접근이, 그 평가가 뭐냐? 바로 for, 뭐의 평가냐? 학습, 그리고 포커스, 집중. 바로 뭐에? 피드백에. 바로 어떤 이런 발달의 피드백을 배우고 거기에 집중하는 접근. 즉, 그 접근을 가능하게 하면서 오히려 학생의 선택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시험의 역할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 사회 어떤 정치적인 변화, 뭐 하겠다는, 확장시키겠다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이제 확장시키고 싶은 거야. 고등교육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이런 고등교육을 확장시키겠다는 사회 정치적인 이런 변화가 have set up 뭐 했어요? 계속해서 이것을 설립시킨 겁니다. 바로 이런 contradiction 찬반양론의 어떤 장. 근데 그 바로 뭐에? 평가에 고등교육의 평가에 있어서 이거 찬반양론의 장을 펼쳐지게 만든 거죠. 이 거대 이런 어떤 고등교육은 요구하는 거야. 어떤 숙련된 접근을, 효율적인 접근이죠. 뭐에? 평가에. 서치해주 뭐 같은 거죠? 시험이라든가 오지선다, 퀴즈 같은 거. 뭐 안에서 최소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표준화된 피드백으로. 근데 그게 종종 cause, 원인을 일으키면서 분석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포커스, 집중하게끔 더 많은 성적을 피드백보다는 결국엔 이제 뭐 선생님의 어떤 피드백을 받고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나의 장단점을 보완점을 잘하는 점을 이렇게 가기보다는 뭐가 돼 있어요?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들이 있었던 이 엘리트 시스템에서는 과거에 허락했죠. 더 긴밀한 어떤 릴레이션십을. 사실 뭐 지금 대학원이 좀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학원.
이런 느낌이에요. 뭐 사이에? 학생과 그 선생님 사이에. 자, with 뭘 가지고 조금 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되게 형성적인 피드백이죠. 형성적인 피드백. 근데 어떤 형성적인 피드백이냐면 쉐이핑 만들어주는 거죠. 마인드, 학생의 마음, 그다음에 기술, 학술적인 기술, 그리고 심지어 그 학생의 성격까지 만들어주는 어떤 형성적인 피드백과 함께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있었던 더 긴밀한 관계를 허락했던 이 과거의 엘리트 시스템에서 LTE 시스템은 이제 과거에 그걸 허락했지만 현재는 그걸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떤 발달을 위해서 더 애썼다면, 그죠?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그레이드 등급과 점수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5번, 6번 내용도 여기까지였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